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 공장의 근로자 수가 440명,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연간 총 근로일수는 300일, 평균 출근율은 95%, 총 잔업시간이 10,000시간, 지각 및 조퇴시간이 500시간이고 이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휴업재 4건, 불유재 6건이라고 한다. 이 공장의 도수율은 좀 문제가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풀죠. 이 내용은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외우자고 했었죠. 도시가 100만 생시 재발생 건수 그 다음에 시간수 도수 100만 생시. 자, 여기는 이제 근로자 수가 440이니까 440 곱하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7시간 30분으로 딱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7시 30분은 7.5가 되는 거죠. 7.5 곱하기 연간 총 근로일수는 300일 300 곱하기 8이 아니라 여기는 7.5니까 7.5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출근율이 95%, 그러니까 0.95 플러스 잔업시간을 갖다가 더하는 거죠. 연 근로시간 수에다가 잔업시간은 더하는 건데 잔업시간이 10,000시간. 근데 지각 및 조퇴시간이 500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각 및 조퇴시간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 분의 휴업재가 됐건 불유재가 됐건 다 재발생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플러스 6 곱하기 도수율이니까 100만 이렇게 하니까 10.526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하니까 10.53이 되는 거죠. 자,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떤 건설 현장이 있다. 1년 동안 8명이 부상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일수가 219일의 손실을 가져왔다면 근로손실일수와 강도율은 이제 강도율 근로손실일수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휴업일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풀이 과정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업일수가 219일이었었죠. 그래서 219 곱하기 365분의 300 하니까 180일이 나왔어요. 강도율은 우리가 이렇게 좀 외우자고 그랬었죠. 강도가 1,000원을 어떤 강탈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강도 1,000원 실시. 그래서 강도 곱하기 1,000원을 하는 것이고 근로손실일수 시간. 그래서 근로시간 수는 이제 100명의 근로자니까 100명. 앞으로 가볼까요? 100명. 그다음에 이제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100명 곱하기 8 곱하기 300분의 근로손실수는 여기서 이제 180일을 갖다 구해는 거잖아요. 이거를 219로 하지 않고 180일로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곱하기 1000 하니까 0.75가 나왔어요. 따라서 근로손실수는 이제 180일, 그다음에 강도율은 0.75 이렇게 구해졌네요. 자, 어떤 작업장의 도수율이 5일 때 이 작업장의 연천인율은 도수율에다가 2.4를 갖다 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수율이 5니까 5 곱하기 2.4는 12가 되는 거죠. 반대로 연천인율이 5일 때 이 작업장의 도수율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도수율은 2.4 분의 연천인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2.4분의 5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도수율을 구하는 이런 그 문제가 되겠죠. 연평균 10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일일 8시간, 연간 3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8 곱하기 300인데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2400시간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무하는 동안 24건에 2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근무한다면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하겠는가? 그러니까 환산 도수율, 지금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1인당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으로 한다. 자, 이 환산 도수율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수율을 갖다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이니까 도수율은 자 1000명 이게 좀 1000명 곱하기 8 곱하기 300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300이니까 8 곱하기 300분의 24건 여기가 발생했어요. 24 곱하기 100만 하니까 딱 10이 나왔습니다. 10. 그러면은 자, 환산 도수율은 10분의 도수율 이렇게 구한다고 썼죠. 그러니까 10분의 10 하니까 한 건. 평생 이 작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은 한 건의 재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서 강도율이 11대 어떤 이제 강도율을 갖다 구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강도율이 딱 11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근무한다면은 약 며칠의 근로 손실을 당하겠는가? 며칠의 근로 손실을 당하겠는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환산 강도율이 되는 거죠.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강도율이 10이니까 10 곱하기 100 하니까 평생 동안 작업할 경우에는 약 1000일의 근로손실 일수를 다한다. 이렇게 구한다. 환산 도수율은 10분의 도수율,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 이런 내용입니다. 제 통계 공식으로 옳지 않은 거 강도율 연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 수 곱하기 1000 이거 맞네요.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사상자 수 곱하기 100만이 아니라 곱하기 1000이었죠. 요게 지금 틀리네요. 자, 빈도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수율.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맞죠? 종합 재해주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맞는 식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5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근로 손실 일수가 1201이고 이 사업장의 도수율이 9일 때 도수율은 딱 9라고 나와 있네요. 종합 재해주수는 자, 종합 재해주수를 갖다 구하는 식이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러니까 도수율은 이제 9로 나와져 있는데 강도율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강도율을 갖다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수 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자, 500명의 근로자가 있으니까 500 곱하기 여기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죠. 뭐 하루에 뭐 8시간 뭐 7시간 반 6시간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8 곱하기 300으로 한다. 분의 근로손실수가 1200. 만에 하나 여기가 근로손실수가 아니라 휴업일수가 1200이고 이렇게 주어질 때는 1200 곱하기 365분의 300 이렇게 해야 근로손실수를 구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여기는 휴업일수란 말이 없고 그냥 근로손실일수니까 그대로 12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0 하니까 강도율이 1이 나왔어요. 자, 도수율은 9에다가 강도율 곱하기 1 하니까 루트 9 곱하기 1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이 나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급 제12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가? 4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게 뭐였었죠?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이었었죠.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다른 말로 영구 부분 노동 불능이라고 했었죠. 영구전 노동 불능은 신체장애 등급 1에서 3급이었었죠. 그죠? 12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영구 일부 노동 불능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영구전 노동 불능은 장애 등급 1에서 3급. 자,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딱 주어지는 거고,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장애 등급은 4에서 14급. 일시전 노동 불능 상해는 장애가 남지 않는 휴업 상해,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는 일시 근무 중에 업무를 떠나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통원 치료를 받는 거죠. 응급조치 상해는 구급조치 상해라고도 하는데 응급조치 후 정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가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안전도를 비교한, 그러니까 세이프티 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도, 안전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로 나타났을 때 판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마이너스 1.5예요. 판정 기준이 있었죠? 여기를 봐요. 플러스 2 이상이면 안전 성적이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쁘다. 플러스 2 이상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요 사이는 안전 성적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없다. 별 큰 차이가 없다. 마이너스 2 이하 안전 성적이 과거보다 아주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답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어느 사업장의 강도율이 7.5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강도율이 7.5라고 하는 거, 먼저 이렇게 강도율을 갖다 구하는 식, 천 곱하기 1000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1000원 실시한다. 근로 손실 일수, 그 다음에 연 근로 시간 수잖아요. 이 강도율이 7.5라는 거죠. 지금 7.5. 요거는 자,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하여 7.5가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7.5일에 근로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중대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사용하는 통계 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중대성 차이는 세이프티 스코어가 맞죠? 세이프티 스코어가 과거와 현재 중대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통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A 사업장의 전년도 도수율이 10.5, 금년도 도수율이 15.2일 경우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 성적의 평가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또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사업장의 세이프티 스코어는 이제 이렇게 구하죠. 연 근로 시간 수 현재 분의 도수율 과거 곱하기 10의 6승 100만이죠. 100만 분의 도수율 현재 마이너스 도수율 과거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금년도 사업장의 연 근로 시간 수가 일십 100 1000만 85만 시간으로 딱 85만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85만 분의 과거 도수율, 과거 전년도 도수율이 과거 도수율이죠. 그다음에 금년도 도수율이 현재 도수율이고 10.5, 15.2. 그래서 도수율 과거 10.5 곱하기 10의 6승 분의 현재 도수율이 15.6, 15.2, 과거 도수율이 10.5 하니까 플러스 1.337이 나왔어요. 플러스 1.337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심각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과거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 풀었는데 뭐 플러스 3이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성적이 나쁜 거죠. 마이너스 4.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3.8이 나오거나, 이것은 마이너스 2 이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성적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개선 권고수 40건, 불안전 행동 적발 건수 5건, 불안전 상태 지적 건수 25건, 안전회의 20건, 안전홍보 10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은 단 1일 8시간 월 25일 근무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안전활동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안전활동 건수. 아까 여기에 있는 것들 40건, 5건, 25건, 20건, 10건이 다 안전 활동 건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활동률을 구하는 식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안전활동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안전활동 건수는 아까 있는 여기 안전 개선 공고수, 불안전 행동 적발 건수, 불안전 상태 지적 건수, 안전회의 20건, 안전홍보 10건,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했더니 100건이 나온 거예요. 자, 총 근로시간 수는 지금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했고, 그다음에 일일 8시간 월 25일, 요거를 다 곱해주는 거죠. 자, 1000명 곱하기 8시간 한 달 25일 곱하기 6개월 동안 분의 이제 100건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83.3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장의 안전 활동률은 약 83.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83.3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6개월을 갖다 꼭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표는 기계기구 제조 작업장을 하루에 10회 순회하면서 적발된 불안전한 행동 건수이다. 이 작업장의 불안전한 행동률은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자, 불안전한 행동률은 근로자 수 곱하기 순회 횟수, 몇 회 순회했느냐 분의 불안전한 행동 적발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행동 적발 건수가 한 건, 두 건, 이거 다 더하는 거죠. 셋, 넷, 그다음에 둘, 여섯, 일곱, 총 7건이네요. 적발 건수가.
그다음에 10회 순회했죠. 10회. 그래서 근로자 수가 100명인데 10회 순회했고 불안정동 적발 건수는 7건, 구박이 100 했더니 0.7% 나왔죠. 답은 0.7%가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의 재비용 산출 방법에 있어서 간접 손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장제비, 산재보상, 보험비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손실비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중에 잡비, 작업대기로 인한 손실, 시간, 임금, 동력, 연료의 손실 다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장제비는 직접 손실비에 해당한다. 한번 볼까요? 직접 손실비는 휴업보상비, 유족보상비, 장애비, 상병보상연금, 요양보상비, 직업재활보상비, 여기다가 진료비, 치료비, 간호비 다 이렇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간접 손실비는 시설 복구 비용, 물적 손실, 크게 인적 손실, 특수 손실, 생산 손실, 기타 손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물적 손실에는 시설 복구 비용, 동력 연료로의 손실 비용, 설비 손실 비용, 인적 손실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 또 교육 훈련 비용, 또 특수 손실의 작업대기로 인한 손실 시간 비용, 생산 손실은 매출 손실 비용, 생산 손실 비용, 기타 손실, 입원 중에 잡비, 소송 관계 비용, 또 병상, 위문금, 또 교통비 이런 것도 간접 손실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손실비 산정 방법 중 하인리 방식에 있어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급여, 보상비 이렇게도 나오지만 급여 이렇게도 나오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비, 신규 채용 교육훈련비 요거는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인리의 재손실 비용 산정에 있어서 1대4의 비율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은 직접 손실비, 4는 간접 손실비라고 했었죠. 자, 2번이 맞네요. 그러면서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의 비율은 1대4, 1대4의 원칙이다. 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 코스트 계산에 있어서 시몬즈 방식에 의한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몬즈는 산재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이걸 썼죠. 자, 지문에는 이 산재란 말이 없고 그냥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 되죠.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요거는 누가 되죠? 하인리 이 방식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해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 손실액이 2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인리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적용해 볼 때 하인리예요. 직접비 1, 간접비 4, 1대4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2조 곱하기 그냥 5 이렇게 하면은 총 손실 비용이 나온다고 했었죠. 10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2조 플러스 그 다음에 2조 4니까 곱하기 4 하면은 이게 8조네요. 8조 플러스 2조는 10조 이렇게 구하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4번. 시몬즈의 재코스트 계산 방식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원, 응급조치, 무상의 상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죠? 휴업 상해 건수 이렇게 있었죠. 사망 재해 건수는 없었죠. 답이 1번이네요. 자, 시몬즈 방식의 재해 코스트 계산 방식은
산재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다.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 상해 건수, 그다음에 통원 상해 건수, 응급조치 건수, 부상해 사고 건수가 되는데 여기서 A, 뭐 D, B, 요 C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장애 정도별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다. 시몬즈 방식 중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보험 코스트. 영구전 노동불능 상해, 영구 부분 노동불능 상해, 일시전 노동불능 상해, 일시 부분 노동불능 상해. 영구전 노동불능 상해는 해당이 안 된다. 사망 건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안 된다?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때그때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구전 노동불능 상해 건수는 시몬즈 방식에서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 비보험 코스트에서 사망 및 영구전 노동불능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코스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재손실비의 산정 방식 중 버드 방식의 구성 비율로 옳은 것은 버드는 보험비, 비보험 재산 비용, 기타 재산 비용 이렇게 한다고 썼죠. 그래서 1대 5에서 50, 1에서 3.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안전점검의 직접적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결함이나 불완전한 조건의 제거, 관계가 있죠. 합리적인 생산관리,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생산관리가 될 수 있죠. 기계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맞습니다.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 요거는 좀 약간 거리가 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결함이나 불완전 조건의 제거, 합리적인 생산관리, 기계설비의 본래 성능 유지, 인적인 안전행동 상태 유지, 이것도 들어가고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이것도 들어가네요.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점검은 점검자의 주관적 판단? 주관적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좀 틀린 내용이 많아요.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점검하거나 판단해야 되죠. 이게 1번이 뭐 틀린 거예요. 2번, 3번 다 이렇게 만든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점검 시기의 구분에 의한 안전점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집중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계획점검. 이 계획점검은 다른 말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다른 말로 일상점검. 또 하나 특별점검 있고요. 또 하나 임시점검이 있었다 그랬죠. 집중점검은 해당이 안 된다. 또 보기에가 성능점검, 또 뭐 기능점검 이런 것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렇죠? 답은 집중점검 1번입니다. 안전점검표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이고 재방제 실효성이 있을 것,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가 아니라 높은 것부터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네요.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할 것, 점검표는 되도록 일정한 양식으로 할 것. 2번입니다.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 부정기적인 점검을 말하며 기술적 책임자가 시행하는 점검은 아주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이라고 했었죠. 답은 특별점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특별점검은 천재지변 직후 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그 다음에 해빙기, 동절기, 이럴 때 실시하는 점검도 특별점검.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또 한번 나오네요. 정기점검 내용, 수시점검, 임시점검은 어떤 그 유사 기계 설비에 갑작스런 이상 등이 발생됐을 때 실시하는 점검이 임시점검. 수시점검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작업 중, 작업 시작, 작업 종료 시에 매일같이 하는 것이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점검이 정기점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합진단 있었죠? 안전기술진단, 기술자가 없어도 안전진단, 보건기술, 보건진단, 복합진단 요건 없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게 없었으니까 복합진단은 해당되지 않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리프트, 곤돌라, 전단기, 연삭기. 연삭기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었죠. 연삭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그러니까 인증 쪽에 해당되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죠. 연삭기는. 안전검사 대상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 가로 안에 있는 것 내용도 잘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만 다시 한번 볼까요? 크레인은 전기가 중 2톤 미만인 것은 제한다. 그러니까 2톤 이상이 해당이고 국소배기 장치는 이동식은 제외되는 거죠.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된다. 산업용 원심기만 안전검사 대상이에요.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한다. 그러니까 294kN 이상이 대상이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한 후 몇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4년마다 한다고 했었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압력용기는 2년마다 받는 거죠. 자, 안전검사의 주기 다시 한번 봐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 안전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 때는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이제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압력용기, 국소배기 장치,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로 오른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실시한다고 했었죠.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류약 구형적기, 크레인, 압력용기, 고소작업 때 교류약 구형적기가 대상이 아니죠. 1번입니다. 여기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 여기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우리 이렇게 외우는 방법으로 정확히 좀 외워주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전단기 및 절곡기도 좀 해당이 되네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발색기, 식품 가공기, 컨베이어, 자연산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공고, 고정형 목재 가공기, 공작 기계, 인쇄기, 이런 것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율안전이니까 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산,
연삭기 또는 연마기, 단 휴대용은 제외한다. 요거는 이 대화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자연산, 그다음에 혼자 식품, 혼합기, 그다음에 요 자동차, 혼자, 그다음에 식품, 가공용 기계, 혼자 식품. 그 자연산 혼자 식품이 뭐라고요? 팝콘, 파쇄기. 그다음에 컨베이어인데 요거를 뭐 팝콘. 자연산 혼자 식품 팝콘을 공고한다. 공고. 저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기계, 인쇄해라. 공고 인쇄. 그래서 인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사명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죠. 규격 또는 등급 표시하고요. 안전 인증 번호 표시하죠. 사용 유효 기간 요거는 필요가 없죠. 4번입니다. 여기 다시 나오네. 형식 또는 모델명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일 이것도 필요하죠. 산업안전보험법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교류약 용접경 자동 점격 방지기, 동력식 수생 대피형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아세틸렌 용접 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 이 용접에 관계되는 것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다. 동력식 수생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도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되죠. 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요게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 1번과 2번, 4번은 모두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 방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악령 방출용, 안전밸브 파일판, 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 기계구 및 부품, 추락 낙하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충돌 접착 등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로서 고용노동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사업장 내 물적, 인적 재해 잠재 위험성을 사전에 발견하여 그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안전관리 행위는 무엇이다? 안전보건 진단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험법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연삭기, 자연산,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됐었죠. 자연산 팝콘, 그러니까 파쇄기, 그다음에 컨베이어 해당됐었죠. 롤러기, 요거는 안전인증 대상인데 단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했었던 자연산, 혼자 식품, 팝콘, 공고, 인쇄기로 이렇게 정확히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